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총선 관련 주들, 이게 정치 테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, 좀 하이 리스크이기는 해요. 분명한 거는 인물들 발언 하나하나에 의해서 완전 뒤바뀌고 엎치락 뒤치락 막 주가가 하한가 막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어떤 발언을 통해서 또 상한가 올라오고 이런 식의 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 세력주 테마 막 좀 고정적으로 갔다가 나오는 테마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바이오랑 정치 테마가 있죠. 이 두 개는 진짜 리스크를 조금 높게 치는 편이거든요. 시장 자체에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바이오도 그렇고 정치 테마도 그렇고 워낙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최근 거는 그게 있었죠. 그나마 최근에 이제 좀 기억나는 게 지엔코 요때 2017년 뭐 최근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문 유엔 총장 사무총장 관련해가지고 종목으로 갖다가 이제 쭉쭉 계속 치고 올라오던 종목인데 총 그 출마 안 하겠다 요 내용으로 갖다가 순식간에 하한가를 2번 가고서 지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갖다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재무가 안 좋기는 해요. 좀 해먹는 그런 종목이었고 대놓고 이제 작업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정치 테마 이슈 엮어서 많이 상승을 했었죠. 거의 뭐 한 1,500원짜리를 지금 한 이렇게 9천 만원 주변까지 상승하고 발언 한 번에 점아 2번 이러면은 이제 좀 탈출이 거의 쉽지 않죠. 그래가지고 5,000원, 뭐 7,000원, 8,000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종목이 버티고 버텨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500원까지 거의 그냥 사라졌습니다. 이런 식의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아무래도 좀 주식 처음 할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. 그래도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명한 거는 이렇게 좀 하락하기 전에 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. 이런 식의 뭐 4배 5배 뭐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관련주 애니능률 대표적이었잖아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3,000원짜리가 3만원 10배 올랐던 뭐 이런 식의 액션 보여주는 급등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냥 급락만 하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이 없고 로우 리턴이면은 안 건드리겠죠.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이오랑 정치 테마는 기본적으로 좀 이런 하이 리스크 플러스 하이 리턴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또 좋은 테마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번 있는 그 주기적인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그리고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거는 총선이에요. 총선보다는 분명한 거는 이제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해요. 하지만 이제 다음 대선은 좀 멀었죠. 다음 대선 테마는 아마 한 2025년 이때쯤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대선이 총선보다 당연히 더 큰 거고 결국 정치 테마는 대통령을 당선되는 걸 목적으로 가는 거 그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확실히 작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뭐 부각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시장이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. 이쪽도 뭐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특별한 테마가 없죠. 지금 뭐 지수 급락하고서 저번 달 이렇게 해서 지수 하락하고서 완벽하게 시장에서 이제 좀 메인 주도 테마가 지금 소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하락장에서 이제 뭐 테마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그 블랙 테마였죠. 질병, 뭐 폐렴 아니면은 그 빈대 이런 테마다 보니까 좀 건강한 테마랑은 분명히 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좀 특별한 테마가 조금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신규 테마가 이제 뭐 12월, 11월 이때 뭐 등장을 할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런 테마의 등장이 없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좀 정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요 총선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갖다 지금 한동 관련주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 관련주로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좀 나눴냐? 지금 사실상 이제 뉴스 보시면은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 한동훈 관련으로 갖다가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.
그리고서 관련 주를 보더라도 사실상 숫자가 어마어마해요. 이게 이제 그 테마의 좀 강도, 크기를 좀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, 한동훈 관련주는 대충 봐도 한 3, 40개 됩니다. 이렇게 많죠? 10대 개에다가 또 밑에 뭐 서브 이전에 움직였던 것들 합치고 제가 여기다 안 넣은 것도 있을 거예요. 좀 메인으로 갖다 그나마 이제 부각이 됐거나 싶은 애들을 좀 넣어뒀던 거고, 이 외에도 뭐 키워드 하나 엮으면서 슬쩍슬쩍 움직인 거까지 합치면 한 3, 40종목 될 겁니다. 그래가지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엮인다는 거는 일단은 세력들이 뭔가 이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, 뭐 아니면 좀 이용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, 그리고 뉴스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심도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메인으로 갖다 따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사실상 그게 있어요. 뉴페이스와 아닌 인물들의 차이거든요. 야당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튀어나올진 모릅니다. 분명한 건 이제 뭐 총선 다가오면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, 현실적으로 지금 뉴스들을 좀 토대로 봤을 때는 뉴페이스가 좀 인기를 몰이하면서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오기 쉽지가 않겠죠. 나머지 인물들은. 그래서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있던 관련주들, 종목들,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관련주 정리하고 나머지 인물들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뭐 사실상 일단은 총선에 대해서 이런 스케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뭐 안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, 총선 관련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이거는 대선 때도 똑같아요. 왜?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그 전후에서 뭐 뉴스화 된다거나 뭐 발언, 언급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나 하겠죠. 반대로 뭐 이제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잘 봐둬야 내가 대응에 대해서 아니면은 매매를 좀 어떻게 할지 좀 판을 짤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일단 12월 1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일이에요.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이지 않나. 1월 11일, 내년 24년 1월 11일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이전인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지 총선 출마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봐둬야겠죠. 왜? 만약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은 요 이전 1월 11일 이전에 뭐 사퇴 이런 포지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퇴가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출마하겠구나. 왜? 뜬금없이 그냥 법무부 장관 그 보직을 내려두고 그냥 나 이제 쉴래,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 내려두면은 지금 그 이후에 정치 쪽으로 갖다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갖다 시장에서 엮을 확률이 엄청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시한이지 않나. 그 다음에 3월 11일 비례대표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, 3월 21일에서 22일 후보자 등록이 있고, 27일에서 4월 1일은 재외국민 투표일, 3월 28일 공식선거 운동 시작일입니다. 그 다음에 5일, 6일 사전투표하고 10일 대망의 이제 총선 본투표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일정은 좀 하실 분들은 뭐 따로 메모를 해 두시거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게 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,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계속 있죠. 막 이것저것 있는데, 일단은 이런 뉴스들은 한 번씩 계속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둘 필요는 있지 않나. 그래서 송영길 건방진 놈 비난에 이제 날선 입장문 낸 한동훈,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키워드가 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의 이제 뭐 총선 출마 이걸로 자신이 이제 뭐 정치를 출마하겠다, 뭐 여당 쪽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낸 상태가 아닌데, 계속 부각시키는 이유가 아무래도 야당 인물들과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경쟁 투닥투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.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엮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한 장관의 부인 공개활동 시작 1년 6개월 만이죠. 사실상 이제 법무부 장관 된 이후. 그 다음에 한동훈 뭐 BTS급 정치 아이돌 탄생했다, 전혀 극찬. 인기 폭발 한동훈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팬미팅. 그리고 그것도 좀 있었죠. 사진을 찍다가 결국에는 서울행 기차 좀 놓쳤다.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자신이 이제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,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직접적으로 갖다 방문해가지고
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거였다면은 다시 기차 일정 자신이 티켓 끊어놓은 게 있으면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,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좀 이런 여론, 분위기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2년 전 윤석열처럼 대구 간 한동훈, 새 법무부 장관 검증 착수. 지금 뉴스 중에 사실 이거 위에 것들은 그냥 그런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. 한동훈 장관 후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박성재 전 고검장 등 복수 검토 중이다. 지금 법무부 장관, 새로운 법무부 장관 검증 계속 이야기 인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청와대 측에서,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죠. 뒤에 법무부 장관, 지금 법무부 장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후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임 이런 인선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후임을 인선 올리면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퇴할 거고, 사퇴해서 자연스럽게 정치로 뛰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는 뒤에 좀 잘 봐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뉴스 일각에서는 12월 초 최대 7개 부처 개각 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12월 초에 좀 이런 식으로 그 법무부 장관 인선 발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 출마 기대감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발표 나오는지 뉴스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사실상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서 좀 뉴페이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언은 직접적으로 행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이니까 키워드를 계속 엮는 건 있겠죠.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그게 있잖아요. 새로운 테마에 관심이 쏠리는,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면 관심이 좀 쏠리죠. 그런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현재 총선 후보로 언급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새로운 인물이에요. 사실상. 왜? 지금 나머지로 조금 이렇게 나눈 뭐 오세훈, 조국, 이준석, 원희룡, 뭐 이낙연은 사실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이전에 뭐 6월 달쯤 뭐 생각 없다 이런 언급이 있기는 했었죠. 뭐 그런 거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, 왜 나머지 인물들이랑 좀 따로 나눠놨냐면은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시장에서 여러 번 좀 부각이 됐던 케이스들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더 쏠리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정치 뉴스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뉴스 키워드 대부분은 지금 한동훈 키워드에 좀 쏠려 있어요. 그리고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인식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용하기 훨씬 편하고 그 재료로 갖다가 부각시키기 편하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, 뉴스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는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셨겠지만 관련주는 진짜 많습니다. 많은데 거기서 이제 원래 제가 관련주에 대해서는 막 어떤 이유로 갖다가 엮이고 뭐 이런 걸 설명드리긴 하는데,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정치 테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재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엮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. 어떻게 엮냐? 정치 테마는 다 그렇죠. 뭐 어디 서울대 동문, 뭐 아니면은 뭐 컬럼비아, 뭐 어디 해외 대학 동문, 뭐 로스쿨 동문, 막 이런 거. 그 다음에 뭐 좀 심할 때는 막 초등학교 동문 막 이런 것도 있어요. 뭐 동창 막 이런 것들. 근데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뭐 학생들 그렇게 많잖아요. 뭐 400명, 500명 되는 와중에 지금은 몇 명일지 모르겠네요. 저 때는 그래도 반에 한 5, 60명, 막 4, 50명씩은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는데, 지금 여하튼 이런 식으로 왔다가, 근데 그 400명, 500명 중에 나랑 친했을지는 또 분명히 별개죠.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. 그리고 대학 동문 같은 거, 이거 대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동문이랑 분명히 친분이 있는 지인이랑 거리가 있죠. 하지만 정치 테마에서는 그냥 이런 동문, 뭐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죠. 뭐 이전 직장 같이 다녔다,
이런 케이스들, 이런 게 이제 뭐 좀 있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였기 때문에 사실 재료는 정치 테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뭐 가끔 이제 조금 예외 케이스가 이낙연 관련주에서 그게 있었어요. 남선알미늄 그 사마 계열 시리즈에 대해서 뭐 이제 친동생이 그쪽 뭐 임원, 사회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재직 중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케이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그냥 엮는 겁니다. 딱 보면은 서울대 동문 뭐 의미가 있나요? 사실상 지인, 친분 이런 것도 아니고 동문 뭐 아니면은 검사 시절 뭐 어디서 같이 직장 일했다 이런 게 사실 좀 더 메인이죠. 그런 식으로 엮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정치 테마는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가 엮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시장에서 어디에 이런 식으로 엮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뭐냐 아니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면은 거기서 그냥 이제 대장격으로 갖다 이제 부각된 케이스들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자, 그래서 요거 관련 주들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한번 가볍게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나마 이제 최시스가 좀 최근에 부각이 되는데 최시스는 이제 부사장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이랑 뭐 컬럼비아, 서울대 동문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엮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핑거, DTN, CRO, 뭐 태평양 물산 얘네들이 지금 후발주로 좀 올라온 애들이거든요. 요쪽 이렇게 해가지고 핑거 DTN, CRO, 태평양 물산 이런 게 이제 최근에 후발주로 움직였었죠.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됐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가지고 이전에 좀 대장격으로 갖다 움직였던 게 사실 체시스는 이게 조금 그 질병 테마들이랑 엮이면서 방역이랑 좀 엮이면서 움직였나 싶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뒤에 한동훈 관련주로 좀 갈아타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태양금속 이때 같이 움직이긴 했었죠. 자,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체시스, 태양금속, 오파스넷, 오리콤, 노을 이런 종목들이 이전 좀 1세대 테마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. 그냥 정치 한동훈 관련 주로.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좀 부각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요 8월, 9월 이때 이제 메인으로 부각이 됐던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체시스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횡보하면서 올라오고 장대 연봉이 있었는데 밑에 밀리고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트라이를 하면서 돌파 움직임까지 좀 있기는 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체시스는 지금은 딱 그건 있습니다. 완벽하게 좀 깔끔한 종목은 아니에요. 이전에 뭐 질병 테마,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던가 이런 테마들에서 뭐 방역 관련주 이런 것들로 좀 엮였었던 움직임이 있어서 앞에 매물대는 조금 있긴 있거든요. 여기 보면 대금 막 1,500억, 1,000억 이런 식으로 19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매물은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3,000원 위에를 좀 돌파를 해주는지 저는 정치 테마는 기본적으로 좀 조정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이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주가들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. 최근 가격 대비해서 1,000원짜리가 지금 뭐 3배 올라와 있죠. 3달 동안 한 달에 100%, 한 달에 일단은 그 1,000원씩 올랐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쪽은 좀 조정이 나오면은 어차피 요 뒤에 일정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뉴스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.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뭐 3,000원 좀 돌파 자리 아니면은 일단은 요 앞에 장대 연봉이 있었고 요런 구간 지금 분봉상 일봉상 지지 저항은 대충 요 정도 흐름으로 좀 나뉘죠. 이 구간 그 다음에 1,750원 구간 1,300원 구간 근데 1,300원은 사실 조금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요 구간 안에서 좀 내려오거나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상장이 아니라 신고가 위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사실상 97년, 94년 이런 차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의미 없는 저항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왜 대금도 안 터졌었고 이미 20년 많이 오래됐죠. 그래서 거의 30년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는 그리고 저 때랑 이제 지금 시장이랑은 분명한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좀 매물이지 않나.
자,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정고점 구간이랑 그다음에 조금 더 깨고 내려와서 2,700원, 800원 여기까지는 또 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는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4,000원 위에를 좀 아예 올라타는지 올라타서 신고가 향해 가나 아니면은 이런 밑에 구간 정도를 조금 보게 될 것 같아요. 금속 우 시리즈는 우는 당연히 이제 시총이 185억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게 요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할 수는 없죠. 우 종목은 당연히 호가도 엄청 얇습니다. 우 종목이 빡빡하고 시총이 얇기 때문에 팍팍 치고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파스넷, 오리콤 이런 종목들이 이전에 좀 부각이 됐는데 일단 오리콤은 상한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 점은 좀 아쉽지 않나? 그리고 오파스넷은 좀 뭔가 좀 움직임이 둔탁한 느낌이 있죠, 살짝. 그래도 최근에 일단은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으로 그다음에 오리콤은 얘도 뭐 차트에서는 비슷비슷한 움직임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좀 노을은 AI 사업 쪽도 엮여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 조금씩 뭐 개선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횡보 오래 하고서 돌파하고 들어오고 또 다시 부각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노을은 막 상한가나 뭐 대장격을 하진 못하는데 좀 살짝은 다른 애들 비해서는 좀 가벼운 움직임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유통비율 시총은 조금 무거운 편인데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신규 상장하고 3년, 2년 이 구간 안에 또 다시 부각되고 혹시나 이런 신고가 좀 돌파하면서 움직여주는지 아니면은 5,000원 주변으로 좀 밑으로 내려오나. 자, 그래서 요게 이제 1세대에 좀 부각됐던 애들이고 저는 뭐 좀 대장순을 매기면은 체시스, 태양금속, 노을 뭐 요 정도 순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오파스넷이랑 오리콤은 조금 뒤로 밀어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각된 어떻게 보면 2세대 얘네들인데 일단은 DTLCR로 요거랑 이제 핑거 요런 애들이 좀 신규 상장하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어요. 근데 요번에 요 종목이 좀 대장으로 갔다가 상한가 이후에 또 시간에 또 상한가를 갔죠. 그래서 일단은 6,000원 라운드 피겨 위에서 자리 잡는지 신규 상장 주들은 사실상 좀 볼 차트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게 그냥 그 앞에 움직임이랑 이제 처음으로 갖다 이 종목을 힘줘서 해먹는지 그걸 좀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금도 신규 상장한 날 400억인데 이렇게 금요일 날 400억 대금이 좀 많이 붙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제 좀 돌파하는 자리이고 신규 상장 신고가를 향해 좀 가는지. 난 핑거 같은 경우도 120선을 이제 좀 최초로 돌파를 시키긴 했습니다. 대신에 얘는 앞에 산이 조금 있기는 하죠. 이런 산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핑거는 키움에서는 신용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. 그래가지고 뭐 얘도 지금 120선 돌파하면서 좀 불쑥 힘을 줬는데 뭐 15,000원을 향해 가나. 결국에 이쪽 이 두 번째 애들은 좀 메인으로 갖다 신고가 돌파 못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또 다시 1세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정치 테마의 그 특성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 대장격이랑 한 1, 2등, 3등 요 정도 안에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요. 순환이.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태평양물산은 뭐 이전부터 이것저것 중간중간 좀 엮기는 했는데 얘도 뭐 차트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최근에 뭐 한 2등, 3등 주 정도로 갖다 DTNCR로 태평양물산, 하닉스, 핑거 여기서 이제 좀 순위로 엮이긴 하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딱 봐도 얘네들 대비해서는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는 건 있죠. 그래도 그 뒤에 혹시나 좀 부각되는지 돈 쏠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익스프레스는 저는 얘는 글쎄요 좀 끌리진 않아요. 이 종목은 이전에도 좀 몇 번 옛날에 그 물류 쪽이었나요? 한진칼이었나 뭐 그때 이제 좀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총 정치 테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스타트 끊을 때 시총 한 1,000억, 2,000억 미만 종목들이 좀 좋기는 합니다.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막 쭉쭉 아무래도 가볍고 정치 테마의 특성상 사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엮는 테마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가벼운 애들이 작업하기도 좀 편하겠죠. 그래서 요 정도 위주로 갖다 좀 보게 될 것 같고 이전에 금비도 한때는 좀
대장으로 엮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얘는 이제 품절주 성향도 있어요. 유통 비율 25%. 근데 최근에는 좀 같이 엮이진 못하네요. 그래도 뭐 나중에 이쪽은 후발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자, 그래서 뭐 보는 거는 1세대 쪽, 그 다음에 2세대 쪽, 이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차트 관점도 차트 관점이지만 정치 테마는 이런 뉴스 움직임들, 그 흐름, 이거를 좀 계속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은 시장에서 막 주도주로 갖다 움직이는 그런 액션들은 없죠. 대금들이 끽해봐야 뭐 500억, 1000억도 안 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갔다가 시장에서 와 이거 오늘 주도 테마였어 이 느낌은 없어요.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치 테마들이 원래 좀 흐름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뭐 쥐도 좀 안 보이는데 뭐 5% 오르고 10% 오르고 뭐 어느 날 이제 뉴스 붙여서 뭐 상한가 뭐 20% 이런 식으로 왔다가 오락가락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치 테마는 분명한 거는 하이 리스크입니다. 그래서 정치 테마는 좀 매매를 하실 거면은 뭐 여기서 이제 가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나 막 이 인물 마음에 들어. 이 인물이 무조건 좀 부각될 것 같아. 그래서 베팅을 좀 비중 세게 해가지고 막 인생 바꾼다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좋지만 분명한 거는 아까 전에 지행포 이런 거 사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좀 정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액션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테마입니다. 그래서 나는 하이 리스크 싫다. 이런 거 무섭다. 결국에 하이 리스크면은 내가 비중을 절대적으로 갖다가 풀베팅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정치 테마는 진짜 그 대박이라고 말하는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진짜 한순간에 또 깡통을 만드는 그런 리스크도 정말 높은 테마예요.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분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자, 그래도 요 뒤에 이제 중요한 거는 뉴스 하나하나 언급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거는 좀 테마는 뉴스라던가 그런 발언 동영상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정치 총선 관련 주 중에 한동훈 관련 주는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키워드 이번 총선에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갑자기 뭐 안 한다,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가장 이제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많지 않나 싶습니다. 뉴스 키워드 막 붙는 것부터 해서 뉴페이스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. 주식시장에서 나머지 인물들은 이전 뭐 대선이라던가 뭐 총선 뭐 이런 곳에서 좀 이미 부각을 뭐 한 번, 두 번 여러 차례 했던 인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정리를 했고 관련해서는 한 번씩 리스크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자 일단은 첫 번째 관련주 정리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